공장 자동화 TV의 이PD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PLC에 입력과 출력을 해서 뭔가 불을 하나 켜보는 아주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영상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게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소개해드린 XBC DN32H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장 파워 서플라이가 없어도 내장으로 24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량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하시려면은 외장 파워 서플라이를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단순하게 테스트 해보기에는 내장으로 되어 있는 24V만 써도 충분할 거예요. 이 전원을 이용해서 센서를 배선해서 센서가 입력되었을 때 간단하게 LED에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요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센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비싼 거 아니니까 뭐 깊게 생각 안 하시고 요 모델 하나 구입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센서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토닉스 제품이고 PRCB-4DN 이 모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볼트 모양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볼트 모양처럼 생긴 거고 이제 금속을 인식합니다. 금속을 인식하면은 ON 되는 거예요. 물론 DC 24V 3선식 그리고 NPN 타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NPN 타입.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그냥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셔도 언젠간 쓸 거고,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가격도 10,000원 초반 되면 구입할 수 있고, 가까운 전자 관련된 부품 대리점이 있으면은 그냥 가면은 재고가 있습니다. 네, 요걸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린 NPN과 PNP 배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켜시고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LS 같은 경우에는 XG5000이라는 프로그램, 미쯔비시는 GX워크2, 옴농 시스맥 스튜디오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 우리는 일단 LS 제품을 해볼 거기 때문에 XG5000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물론 LS 한전은 무료지만 이제 미쯔비시나 다른 브랜드는 유료일 거예요. 아마 유료지만 구입하신 대리점에 전화하시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LS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자료실에서 XG5000 요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한전 사이트에서 이 다운받은 XG5000 프로그램 이걸 뭐 기본적인 윈도우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그냥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아마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이 뜨면은 이 상태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LS한전 공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PLC를 선택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는 일단 프로젝트 탭으로 가서 New 프로젝트, 그리고 이름을 한글로 해도 상관없어요.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로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영어로 해주면 좋다. 뭐 FA FA 프로젝트 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 보시면은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 하시면은 이게 없을 거예요. 이 CPU 시리즈는 우리가 XGB 모델을 골랐기 때문에 XGB. 네, 지금 설명 같은 경우에 XBC DN32H, 네, 제 영상에서 보신 추천해드린 PLC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U 종류를 골라야 되는데 뭘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제품명 보기 이렇게 누르면 아마 이런 PDF 파일이 하나 뜰 거예요. 이제 PDF 파일 중에서 우리는 XGB 중에서도 XBC DN32H, 네, 이 모델을 골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PU가 XGB XBCH XBCH, 네, 이걸 골라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형식에는 XGK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유가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 이름은 뭐 편하신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파일 위치도 뭐 원하는 데가 있으면 또 골라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상태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제 화면 누르면은 딱 이렇게 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사용할 부분이 스캔 프로그램 중에서 New 프로그램, 아까 아마 New 프로그램 이쪽에 이름을 바꾸셨다면은 여기 이 바꾼 이름을 뜰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이게 그냥 이게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좀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하실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은 일단은 우리가 책 보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네, 이게 끝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스캔 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스캔. 말 그대로 책 읽듯이 한 줄씩 쫙 내려가는 거예요. 쫙 내려가면서 다 읽고 나면 다시 또 맨 위로 와서 또 위에부터 또 읽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스캔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을수록 고성능 PLC입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왼쪽에는 입력이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는 출력이 들어갑니다. 이제 입력과 출력 이렇게 있고, 그럼 가운데 부분 들어가는 게 없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바로 나온다. 이때는 중간에가 없어요. 중간에가 없지만 중간에 어떤 조건들, 예를 들자면 어떤 센서가 들어와 있어야지 작동한다, 또는 타이머를 넣어서 몇 초 뒤에 작동하고 싶다,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뭔가를 또 넣어야 되는데 설명드릴 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F3번, 여기 평상시 열린 접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여기 클릭, 이렇게 하면 변수 디바이스 이렇게 뜰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고르는 XBC DN32H 같은 경우에는 아마 P00이 0번 입력 포트입니다. 0번 입력 포트고, 여기 보시면 코일, 이게 F9번이거든요. 이게 출력입니다. 출력은 아마 P20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PLC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출력 포트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P20으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 조건이면 어떻게 되느냐? P00 포트에 물려있는 센서, 스위치가 ON이 되는 순간 P20 접점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P00이 또 꺼지는 순간 P20은 다시 또 꺼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딱딱 이렇게. 이걸 또 이제 복사해 가지고 밑에 놔두고, P00 대신에 01로 해보겠습니다. 01로 했을 때 이 1번 이렇게 하면 똑같죠, 아까 하고. 1번이 들어오면 21번이 그냥 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이거까지만 해보시고 일단은 온라인에 보시면은 접속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LC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SB 포트, USB 포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USB 케이블 또는 가지고 계신 USB 케이블을 노트북과 PLC에 보시면 아마 꼽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고 접속을 누르면은 연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접속 설정에 들어가서 RS232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USB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진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USB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접속. 그럼 접속까지 될 거예요. 접속은 되었는데 접속이 되었다 해서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모드 전환, 런 모드가 있고 스톱 모드가 있어요. 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동이 걸린 상태, 시동이 걸린 상태고, 스톱 모드 같은 경우에 시동은 안 걸리고 그냥 뭔가 전원만 들어있는 상태. 이 스톱 모드에서는 PLC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그냥 전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에서 런으로 해줘야지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작동이 될 거예요. 이 센서가 입력됐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거. 무조건 모드 전환해서 런 모드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엄청 기본적인 건데 한 번씩 까먹어요, 사람들이. 까먹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다가 당황하시는데, 대부분 보시면 스톱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드리자면은 온라인 들어가서 설정을 USB로 바꿔주시고, 접속을 하시고, 모드 전환을 런으로 바꿔주시고, 물론 PLC를 쓰게 할 때는 스톱 모드로 되어 있으면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스톱 모드로 전환하고 쓰기를 할 것인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때는 그냥 예 누르고 하면은 자동으로 스톱 모드로 바꾸고 쓰기를 합니다. 또 쓰기가 끝나면은 런 모드로 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 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까지 했다면은 이제 P00에
아까 말씀드린 PR12-4DN 센서, 이 센서가 물려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센서에 어떤 철판 같은 거 갖다 대가지고 ON을 시켜주면 20번 포트가 빨간색 LED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이 들어오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서가 물려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볼 방법이 없지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해본다 하면은 다시 또 이걸 지우고 PL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 또 중간에 또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고 이 센서 한 개로 이 두 개의 득점을 한번 켜보고 싶다. 이럴 때는 중간을 연결해 주면 돼요. 아까 보시면은 F5번이 가로선, 6번이 세로선. 자, 여기에 두고 우리 세로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F6번. 그냥 단축키 쓸게요. 이제 F6번 딱 눌러주시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선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전기선 또는 수도 파이프 P00에서 뭔가 물이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로가 있습니다.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갑니다. 결론적으로 P00에 있는 센서가 ON이 되는 순간 P20과 P21번은 같이 켜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사실 좀 느낌 오셨을 거예요. 그냥 이걸로 막 이것저것 응용해 보시면은 진짜 기본적인 자동화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다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조건문들 그리고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것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까지만 해보셨어도 뭐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한 번씩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뭔가를 눌렀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전원이 잘못됐나, 센서가 연결 잘못되어 있나, 오만 거 다 눌러볼 거예요. 그래도 이걸 센서를 ON 했을 때 이게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전 과정들은 그래도 세팅을 잘 하신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뭐 응용을 조금 더 해서 하면은 정말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까지만 하셨어도 PLC를 반 정도 했다, 뭐 반이라 생각하면 좀 웃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 정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입력 센서가 작동되었을 때 뭔가 출력이 LED 하나 들어오는 거 이거까지 봤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 중간 과정들, 중간에 어떤 조건들을 많이 넣고 또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 뭐 기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응용하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